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4년제를 다니다 중퇴하고 학점은행제로 학사 취득을 해서 고려대학교로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만약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생각하고 계신 학생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 편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내가 전공하던 학과로 동일하게 편입을 하는 게 아닌 고졸에서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해서 편입을 한다거나 비동일 전공으로 편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점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이 단점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신 뒤에 내가 편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편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 바로 비동일 전공으로 편입을 하거나 고졸에서 바로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해서 편입하는 케이스. 이 경우에는 편입학 이후에 전공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정말 힘들어요. 인문계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공계열 학과의 경우는 물리나 화학이라던가 그런 베이스 없이 전공 필수 과목들을 따라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3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난 다음에 2학년 전공 필수나 1학년 교양 필수 과목들 같은 것도 같이 들으면서 이제 3학년 전공 과목도 듣게 되는데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해서 바로 편입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편입 영어와 수학에 대한 공부만 하고 편입을 하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홍대 기계시스템 디자인 합격생의 경우도 인터뷰에서 그랬었죠. 기계공학과인데 일반 물리학에 대한 또는 고등학교 때 물리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 전공 공부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원래는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수학과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다른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전공 공부를 따라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었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각오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편입하고 나서 매일매일 도서관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1학년으로 신입학한 학생들처럼 펑펑 놀거나 조금 공부하다가 나중에 군대 다녀와서 공부해야지 이런 게 안 돼요.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3월에 처음 입학해서 수업을 듣다가 한 달 정도는 저도 좀 놀았어요. 놀면서 수업을 듣다가 이거 안 되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학교 도서관 앞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약속이 있거나 학교 동아리 이벤트라던가 일정이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거의 다 도서관에서 생활을 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놀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교에서 진짜 놀거나 인간관계 하거나 그 외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돼요. 빈둥거릴 시간이 없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전공학점도 잘 챙길 수 있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하게 못 따라가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음으로는 편입 이후에 학점 인정이 조금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일반 편입이냐 학사 편입이냐 따라야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사 편입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학사 편입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편입을 한 고려대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마치 복수 전공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해당 학과의 그 전공 과목들만 학점을 이수를 하면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54학점의 전공학점과 6학점의 교양 필수학점만 이수를 하면 졸업이 가능했어요. 다른 공대 같은 경우는 70학점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해당 학교, 학과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민감하신 학생분들은 내가 편입을 하기 전에 내가 지원한 학교, 학과의 학사지원부에 꼭 미리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전공학점을 전부 다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그 학교 생활이 공부가 힘들 수도 있고 하죠. 그치만 어떻게 보면 이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공 공부를 내가 편입한 학교에서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해당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평생 몇십 년 동안 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텐데, 전공 지식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를 한 뒤에 취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멀리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학으로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만큼 그때의 추억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물론 1학년 학생들처럼 마음껏 놀 수도 있어요. 학과 이벤트 다 참여하고 축제도 다 참여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3학년으로 편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졸업이나 취업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압박감이 되게 금방금방 밀려와요. 사실 1학년 때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뭐 전문대학원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데 편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3학년 학생들하고도 수업을 같이 듣죠. 간혹 4학년 학생들도 그 수업을 같이 들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 자체가 1학년 분위기랑은 확실하게 달라요. 저의 경우는 전적대에서 1학년, 2학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때의 추억도 있고 뭐 재미있었던 일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아쉽진 않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없이 고졸에서 바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편입하고 나서 물론 공부, 학점도 학점이지만 다른 인간관계나 학교 생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케바케인데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입하고 나서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졸업해버려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추억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어요. 그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편입을 한 학교고 졸업을 한 학교인데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어떤 추억거리나 친구들이나 이런 인간관계도 하나도 없다면 좀 아쉽지 않을까요? 저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다른 활동들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점은행제 편입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학점은행제 편입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더 크고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